앱스 플라이어, 태블로, 믹스 패널, 앱티마이즈, 스마틀리, URLs 하고 제가 잘 못 쓰는 파이어베이스랑 빅쿼리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앱스 스타트업 이야기 유준범입니다. 전 올스테이 CMO 심규섭님을 모시고 그로스 해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6개 마테크 툴에 대한 각각의 유스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규섭이고 별명으로 심슨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데 한 10년 넘게 디지털 마케팅만 한 우물만 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올스테이라는 스타트업에서 CMO를 맡고 있습니다. 올스테이는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색 있는 펜션 같은 다양한 숙소 종류의 최저가를 비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고다나 트립닷컴, 여기어때라든지 아니면 하나투어 같은 호텔이나 펜션 예약 서비스들의 가격도 비교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파티에서 저분 그 유명한 분 아니냐고 누가 그러셔서 그건 어떤 블로그였어요? 그 심슨 코리아라는 블로그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항상 와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로스 관련돼서 한국어로 쓰는 포스팅이 별로 없으니까 검색을 하다가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라고 하다가 제가 딱 명함을 내밀고 심규섭입니다. 그러니까 너 블로그 많이 봤었다라고 했던 것뿐인 것 같아요. 요즘은 페이스북에만 포스팅을 주로 하고 있고 근데 retn.kr이라는 retn.kr이라는 블로그를 가지고는 있는데 거의 포스팅은 안 하고요.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것도 대부분 그냥 제가 즐겨 보는 유명한 그로스 관련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VC들의 포스팅을 처음에 내가 읽어봐야지라고 찜해 놓는 형태로 그냥 링크만 공유를 먼저 하고 제가 읽어보면서 괜찮은 포인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이제 텍스트로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카카오 벤처스의 일을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카카오 벤처스의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더 좋은 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테크 툴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사용해 보신 툴들 나열 그리고 간략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좋아하는 툴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앱스 플라이어, 태블로, 믹스 패널, 앱티마이즈, 스마틀리, URLs 하고 제가 잘 못 쓰는 파이어베이스랑 빅쿼리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앱티마이즈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대부분 이제 프로덕트 체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거는 페이스북 광고를 저희는 다이나믹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다이나믹 광고는 어떤 거죠? 우리 앱에서 있는 다양한 제품들 저희는 취급하는 제품이 이제 숙소잖아요. 그러면 그런 숙소의 정보를 카탈로그화를 시켜서 페이스북에다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가장 이 호텔을 원할 것 같은 사람한테 타겟팅을 해가지고 앱 미설치자한테는 해당 그 호텔을 보고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앱스토어로 이동한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이제 퍼스트 오픈을 할 때 해당 호텔로 디퍼드 딥링크가 가는 광고고 다이나믹 광고 그거 그러면은 리마케팅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UA도 가능합니다. 앱티마이즈 얘기하다가 네 맞아요. 앱티마이즈랑 관련된 얘기였던 네네.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다이나믹 광고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신라 호텔을 본 사람들한테 신라 호텔의 상세 스크린으로 디퍼드 딥링크 혹은 딥링크를 시켰어요. 근데 컨버전이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도중에 해당 광고를 그냥 클릭을 하는 걸 언제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야 너 방금 그 왜 클릭했어 하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너 신라 호텔 가려고 클릭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페이스북이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라 호텔이 필요할 거야라고 뭐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꼭 굳이 신라 호텔이 아닌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라 호텔 상세 스크린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신라 호텔이 포함된 리스트 뷰 형태의 랜딩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딥링크를 꽂았더니 컨버전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B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오리지널은 신라 호텔 상세 스크린으로 가고 그리고 베리언트는 신라 호텔이 하이라이트 된고 리스트 뷰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하면서 그 밑에는 이제 서울 혹은 소공동인가요? 신라 호텔이 그쪽 주변의 호텔들이 리스트 뷰에서 뿌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컨버전이 두 자리 숫자의 업리프트가 있어. 아, 그래요? 컨텐츠 채널이 있어요. 공식 채널. 거기서 다양한 숙소를 추천을 해주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베스트 럭셔리 호텔 5 뭐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신라 호텔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 다음에 콜투 액션 버튼에 신라 호텔 가격 보러 가기라고 링크를 놓고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또 디퍼드 딥 링크가 신라 호텔의 리스트 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신라 호텔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읽은 사람이니까 상세 스크린으로 보냈을 때가 더 컨버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믹스 패널이라는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를 믹스 패널은 유저 행태 분석 또는 유저 세그멘테이션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들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매하는 유저들,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유저들, 또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들, 앱너빙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들, 이렇게 세그멘트를 나눈 후 각 세그멘트별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앱티마이저와 활용할 경우 세그멘트 A에는 이런 랜딩 페이지를 보여주고 세그멘트 B에는 또 다른 랜딩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믹스 패널과 유사한 툴로서는 앰플리튜드 그리고 클레버 탭스가 있습니다. 믹스 패널에서 해당 세그먼트를 발라서 좀 더 이제 딥다이브해서 봤을 때 그런 쪼개서 봤을 때 그런 행동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세그멘트 유저는 뭐 리스트 페이지가 더 잘 먹히고 뭐 그런 거를 분석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믹스 패널이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온 유저다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를 보고 온 유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앱티마이즈에 존재하지가 않아서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쓰시죠? 제일 좋아하는 툴 태블로. 제가 한 6, 7년 정도를 계속 외국계 회사만 다녔었는데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에서는 다 태블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로를 배울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 되게 많은 노가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딱 내리고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앱스플라이어 어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고 CSV에서 엑셀로 바꾸고 엑셀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 하면서 노가다를 한 1시간 정도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갈 때 됐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MMP들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스펜딩, 임프레션, 클릭 이런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데이터, 페이스북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랑 앱스플라이어의 데이터랑 조인을 해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인을 해서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앱스플라이어의 데이터를 까보면 페이스북 스펜딩이 안 나온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오버뷰에서는 나오는데 네. 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죠. 태블로로 페이스북 광고 데이터 불러오고 앱스플라이어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당 두 데이터를 블렌드해서 보게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 리프레시 같은 것도 AWS나 그런 뭐 빅쿼리나 이런 데에다가 자동으로 적재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뭐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꺼내서 AWS에다 넣고 AWS에서 태블로가 AWS에서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은 아침 9시가 되면은 딱 해당 데이터가 그냥 리프레시가 돼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그런 데이터 정리를 예를 들어서 그냥 대리급이 2시간 정도씩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시급이랑 그 사람 스트레스랑 이런 거 계산했을 때 태블로가 1년에 라이센스가 데스크탑이 840불인데 그거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틀리는 페이스북 광고를 조금 더 잘 돌리게 해주는 FMP라고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다이나믹 광고를 특히나 더 잘 돌리게끔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스테이의 대부분의 광고는 이제 다 자동화가 돼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에 일주일에 쏟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데이터 분석까지 포함해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게끔 다 최적화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UA 2개에 대해서 로아스가 좋은 캠페인에다가 광고비를 몰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애드 매니저로 하려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도 멀티 캠페인에 대해서 버젯을 CPA 최적화를 걸 수도 있고 하고 페이스북에서는 못하는 MMP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아스 최적화도 가능한 거예요. 캐로셀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캐로셀 사진 위에다가 오른쪽 상단에 막 45% 할인 뭐 이런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이미지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이미지 위에다가 텍스트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거는 호텔 이름, 호텔 가격, 위치한 도시 이런 정보들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리프레시하면서 이미지 위에다가 텍스트를 올려놓고 있죠. 이런 시스템을 세팅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세팅해 보면은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건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근데 한 번의 세팅을 위한 러닝 커브가 사실 되게 센 것 같아요.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카탈로그만 만들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한 8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념을 다 이해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한 800시간 정도는 들인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 기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회사에서는 원타임으로밖에 설치를 안 하는데 사실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최적화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사실 알려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하우스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거 관련돼서 이 컨설팅을 원한다. 그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해드릴 수는 있죠. 얼마? 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URLs라는 툴인데 이거는 그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링크 쇼트너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링크 쇼트너를 쓰지 말아주세요. 왜요? 구닥글의 약간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거는 구글의 80 to 20% 일주일에 뭐 한 20%는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그래서 맞아요. 나온 상품이라는. 네네. 그 툴의 단점은 스패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링크는 그냥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모든 모바일 트래커 링크가 다 끊긴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메일 블라스트를 할 때 그 링크를 썼더니 그 링크가 끊겼다. 근데 100만 명한테 나가는 건데 꼴랑 500명이 눌렀다가 끊겼다 이러면은 나머지 99만 명한테는 데드링크가 가게 되는 거라든지 비틀리도 많이 쓰시는데 비틀리는 프리 플랜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URL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면은 이제 그 클릭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케팅 성과를 조금 스파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페이스북의 성과가 제일 좋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저는 UAC가 조금 별로더라고요.